왕과, 순비기, 소경불알, 세포 큰 조롱, 도깨비 새고비? 도대체 이게 뭘까요? 원추리, 소명지꽃, 진달래, 개나리. 아, 이제 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두 꽃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꽃의 종류는 모두 14,000여 종. 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은 발 아래의 또 다른 세상이 바로 야생화의 세계입니다. 꽃도 아는 만큼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풀꽃을 꿰고 계신다는 풀꽃 박사님을 따라서 바다로, 들로, 산으로 꽃을 만나러 갑니다. 종나리. 예. 그리고 땅을 보고 있으면 땅나리라고. 땅나리. 풀꽃 박사님의 길동무가 되어줄 또 한 사람, 사진작가 박용 씨. 좀 많이 없어지겠는데요. 예, 아주 흔한 식물 중에 하나죠. 우리가 예. 흔히 볼 수 있는 들꽃입니다. 풀꽃 박사의 야생화 개론 제1교시 수업 시작합니다. 한강 이남의 명산 대구 팔공산, 이 숲속에는 어떤 꽃들이 숨어 있을까요? 일부러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고 자라서 이 땅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꽃들, 그들이 바로 오늘 렌즈에 담길 주인공입니다. 꽃은 상당히 독특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예. 외래종처럼 아주 크고 그런데 예. 우리 국산 토종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관상용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예. 꽃도 크고 꽃 모양도 예쁘고 그렇죠. 예. 이 식물은 물레나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잎이 예. 물레방아를 연상이 되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예. 바람개비처럼 그렇죠. 꼬여서 있네요. 꼬여서 이렇게 돌아가죠. 낭창낭창 흔들리는 줄기 끝에 핀 큼지막한 꽃송이. 산에서 만나는 대표적인 여름꽃입니다. 주로 습기 많은 곳을 좋아하고 봄철 여린 잎은 나물로 만들어 먹는데 그 맛 또한 별미랍니다. 이거 자꾸 앙증맞고요. 예. 새삼 뭐 길거리 우리 흔한 그 새삼처럼 그래 보이는데 예. 꽃은 아주 독특합니다. 이게 세포 큰조롱이라는 꽃입니다. 세포 큰 조롱이. 예, 이 세포 큰조롱 해가지고 예. 우리 한강 이남의 그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그 귀한 꽃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그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그 발견이 됐습니다. 이 녀석은 북녘땅 강원도 세포라는 곳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그 지명을 따서 세포, 하수호를 닮은 길쭉한 열매 모양에서 큰조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2년 전 드물게도 이곳 팔공산에서 자생지가 발견돼 식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게 그 꼬리 조팝나무 하는 겁니다. 이 또 조팝의 일종입니까? 그렇죠. 조팝 유래는 아시죠? 예. 조팝이라 하는 거는 좁쌀을 튀겨놓은 그런 조팝나무는 꽃이 하얀 꽃이죠. 예, 맞습니다. 작은 아주 앙증맞은 작은 꽃이죠. 예. 좁쌀을 튀겨놓은 그런 듯한 모습이다 해서 조팝나무라는 이름이 나왔지만은 예. 요거는 분홍색 꽃이 피고 예. 또 꽃 차례가 꽃 모양이 위로 이렇게 꼬리처럼 이렇게 솟아 있죠. 예. 그래서 꼬리 조팝나무라 하는 그런 이름이 생겼는 겁니다. 꼬리 조팝나무? 그 이름도 모습도 낯설지만 자세히 보니 색도 참하고 모양도 예쁩니다. 마치 폭죽놀이라도 하듯이 꽃술이 재미를 더하고 작은 꽃들이 앙증맞게 멋을 더했습니다. 또 다른 꽃을 찾아 나섭니다. 숲을 헤치다 보면 의외의 장면이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이건 큰 뱀무입니다.
뱀이 다니는 길목에 주로 자라고 잎이 무잎처럼 생겼다 해서 뱀무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거기다 꽃이 커서 큰 뱀무라 불리죠. 한방에선 불면증과 위궤양, 고혈압 등에 널리 쓰이는 약재입니다. 오랜만에 눈에 익은 꽃이 보입니다. 나리와 종종 헷갈리기도 하는데 원출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뜻밖의 선물이 생기기도 하죠. 이야, 박사님 딸기십니다. 출출한데 딸기 따고 입시다. 아, 예. 아, 그렇네요. 예, 열매가 딱 익었다, 그죠? 예, 땅 먹기 아. 좋으신데요. 아, 이거 보니까 야, 이거는 그냥 예. 딸기가 아니고, 예? 그 딸기가 그냥 딸기 아닌 게 뭐 예, 있습니까? 그냥 딸기, 산딸기가 아니고, 예. 이건 곰딸기라는 것입니다. 아, 곰딸기야. 예. 지금 여기 줄기를 한번 보시죠. 줄기에 예. 보니까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아, 그렇네. 줄기, 지금 가시가 가시 굉장히 많이 많죠. 다르네요. 예. 그래서 가시 색깔도 이렇게 보니까 좀 붉은 색깔이죠. 잎사귀도 다르고. 예. 그래서 붉은 가시 딸기라고도 합니다. 예. 이 가시가 많아가지고 따먹기가 좀 안 되는데 벌써 땄네요. 네, 따시면 돼요. 하나 잡숴 있어요. 야, 박사님이 뭔가를 또 하나 찾은 모양입니다. 봉우리. 아, 이게 소경불알이네. 틀이 있는 거 보니까 소경불알. 아니 박사님, 어찌 그리 민망한 단어를 입에 올리십니까? 아, 박사님. 이거는 완전 지금 저 생긴 잎으로 봐서는 저는 앞만 봐도 더덕입니다, 더덕. 그렇죠. 예. 더덕하고 틀린 점이 예. 줄기에 틀이 있습니다. 줄기에 털이에요. 예. 줄기에 털이 있다는데 이리저리 봐도 도통 안 보입니다. 그리고 더덕이야 뿌리만 익히 알지 이렇게 잎만 보고 더덕을 아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일단 뿌리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뿌리 한번 확인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뿌리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 이게 예. 단연 초고하니까 예. 뿌리를 캐도 예. 다시 묻어주면 잘 자랍니다. 예. 그렇게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예, 예. 우리 더덕과 어떻게 틀린지. 지금 비가 와서 그런지 캐기 아주 좋습니다, 지금. 부드럽고 흙도. 그렇죠. 예. 자, 나왔네요. 예, 예. 아, 자. 이 독특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전혀 이 예. 더덕과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잘린 거 아니죠, 중간에? 아니죠. 아, 동그랗네요, 그냥. 우리 더덕은 우리 도라지하고 뿌리가 예, 함께 예, 같죠. 그렇죠. 이것은 위에 지상부는 더덕과 닮았지만은 예. 뿌리는 이렇게 알뿌리처럼 진짜 작은 감자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감자, 양파처럼 예. 그렇게 생겼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름을 소경불알이라고 아, 지었습니다. 진짜 뭐 흡사하이 그래 비네. 그렇죠. 맞네. 많이 닮았죠. 예. 소경불알. 부르기도 참 민망한 이름이지만 식물학계에 최초로 보고된 이름이 그렇답니다. 이름이 민망해서일까요? 꽃은 전부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예. 이렇게 해서 부드러운 흙부터 이렇게 예. 있던 형태 그대로를 하면 됩니다. 예. 아, 됐죠? 잘 생기십니다. 예, 그렇죠, 됐죠. 또 밟아줘야지. 예,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잘 자랍니다. 예. 밑에서 보는 식물이 여기 인도변이니까 밑에서 보는 식물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제 고도에 따라가지고 기압차가 나거든요. 기압차. 연보랏빛 청초함의 상징 산수국입니다. 수국이라 하는 유래는 한명으로 수구입니다. 수구. 수구.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수구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면서 수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음. 근데 수국은 재미나는 것은 꽃이 펴가 있으면 그게 가짜 꽃입니다. 가짜 꽃이라뇨? 그러니까 네. 무성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전부 다 무성화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 집이나 절간에서 볼 수 있는 수국의 경우에는 전체가 다 무성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죠. 음. 그런데 우리 산수국은 무성화와 유성화, 아.
그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에 보이는 꽃잎, 화려하게 보이는 그 꽃이 바로 네. 무성화입니다. 저기에서는 열매가 맺지 못하죠. 예.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약간 보랏빛이 나는 수술이 예, 예. 있는 예. 그게 유성화입니다. 무성화로 이제 곤충을 유인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그 유성화에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예. 꽃이 화려하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산 속에 있는 거는 이제 산수국의 경우에는 무성화와 유성화 예. 두 개로 이루어져서 열매도 맺고 번식도 하는 겁니다. 벌과 나비를 유혹하기 위해선 예쁠 수밖에 없는 가짜꽃. 그래도 아름다운 건 사실이죠. 이렇게 산수국까지 1교시 수업은 끝! 야생화 개로는 잠시 접어두고 향기로운 차 한 잔을 찾아 별천지 같은 산속 마을로 갔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찔레꽃이고요. 그다음에 하얀 것이 고강나무꽃입니다. 한밭꽃, 생강, 고추나무꽃. 꽃 이름을 줄줄 꿰고 있는 이 남자가 바로 꽃차의 주인공입니다. 직접 꽃을 따고 덮어서 만든 꽃차가 이 자리에만 해도 40여 가지. 보기 좋은 떡이 그 먹기도 좋다고 예. 조금 색다르게 또 마실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네. 넣어서 마신다든지 이럴 수가 네. 있는데 기왕 우리 오늘 이렇게 박사님까지 모시고 세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예. 자기가 원하는 차는 네. 원 없이 한번 넣어서 아. 우리가 그렇게 한번 마셔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합시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 섞어 넣으면 과연 어떤 맛이 날지. 실제 일에 해보셨는지요? 예, 집에서 네. 저희 집사람이랑 그동안 만들었던 꽃을 그때 한 달 정도씩 모아가지고 아. 예, 그렇게 해서 사진도 찍고 또 예. 블로그에도 올리고 예. 예, 그래서 서로 이웃하고 소통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꽃으로 인해 또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예, 예. 아주 좋은 취미십니다. 예. 자, 여기 꽃이 나오죠? 아유, 예, 예, 요 좋습니다. 꽃은 다 그냥 마셔도 됩니다. 예, 예, 먹어도 이게 다 되죠. 몸에 좋은 꽃이고 박사님 아까 뭐 독초 뭐 했는데 중화되는 거 틀림없습니까? 이렇게 다 섞게 되면은 예. 그 중에는 그 해독 작용하는 그 꽃들도 있고 아. 또 독성이 있는 차들도 있고 이러면 예. 섞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중화가 되는 거죠. 아, 정말 안심하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박사님이 말하시는 거니까 예. 네, 믿고 마셔도 안 되겠습니다. 점점 차 맛이 궁금합니다. 약간 녹차 맛도 나고 약간 밋밋하면서도 그래도 아, 저는 씹는 맛이 제일 좋네요. 아, 이 꽃을 하나 씹을 때 억수로 향긋합니다. 저도. 꽃을 씹는 남자네요. 네. 근데 어떻게 이쪽 계통에 빠지시게 됐는지. 제가 한 10년 전에 전통 다도를 배웠었습니다. 예. 근데 전통 다도를 몇 년을 배우다 보니까 뭐랄까 좀 자유롭고 싶은데 자유롭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약간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도를 배우고 하던 거를 잠시 접어두고 근래 한 3년 정도 전에 주변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이제 요 친구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오랫동안 간직하고 눈으로 보고 즐기고 맛을 느낄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다가 이제 꽃차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아, 꽃차에 손을 대셨다 하지만 사계절 내내 다녀야만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뭐 주말이라든지 가족을 버리고 지금 다니셨다라는 얘기인데. 주중에는 저도 이제 학원 일을 해야 되니까 오전에만 나가서 이제 꽃을 따고 이제 이걸 돕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집사람이랑 도시락을 싸가지고 산에서 꽃을 따면서 먹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 그럼 건강도 지키고 그렇죠. 취미 활동도 즐기고 금슬도 내간에 또 금술도 네, 좋아하시고 금술도 좋아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좋은 취미인 것 같습니다. 화무 11홍이라 했던가요? 내가 봐주지 않으면 어느 구석에서 피었다 져버릴 꽃을
곱게 거두어 꽃차로 되살려내는 마음. 숨가쁜 세상살이로 지친 이들에게 그윽한 꽃향기로 퍼져갈 듯합니다. 야생화개론 2교시. 이번엔 시원한 동해 바닷가로 나가봅니다. 꽃 모양이 이 집안에서 자주 보던 꽃 모양입니다. 그렇죠. 예, 이 난꽃과 예, 닮았죠. 예. 바닷가에 있는 난이다 해서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란초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지극히 청순하면서도 어쩐지 첫사랑 그녀 이름을 연상케 하는 꽃 해란초. 이 해란초는 그 식용이 가능합니다. 아, 또. 식용도 그리고 가능하고요. 이게 그 위장병에 상당히 그 좋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예. 위장병에도 좋고 식용도 하고 그리고 이게 미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예. 우리가 관상용으로도 전혀 소색이 없는 그런 그 유용한 식물 자원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수줍어서 이리도 작게 피었을까요? 몰랐다면 그냥 지나칠 법한 꽃. 그녀의 이름은 해란초입니다. 이 하얗고도 귀여운 여름 손님은 토플이란 친구입니다. 톱날처럼 생긴 입모양 때문에 얻은 이름인데 파도 소리를 벗삼아 주로 해안가의 군락을 이룹니다. 향이 좋고 식용이 가능해 봄철 나물 반찬으로도 그만입니다. 자, 이거 잎을 한번 보십시오. 예. 이게 살구나무 잎과 상당히 예, 아주 닮았습니다. 흡사합니다, 예, 보니까. 그래서 살구나무 잎이 우거졌다 이렇게 해서 번행초라고 국명을 아, 그렇게 참 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번행이라고 부르죠. 번행으로 불리는. 예, 위장병에 주로 그 사용이 되지만은 예. 이는 사포닌 성분이 상당히 많이 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질환에도 네. 유효한 것으로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 이 사포닌 성분이 있다니까 마담 봐야 되겠네. 아, 상당히 두껍네요, 잎사귀가. 예. 식용이 가능하니까 드셔도 될 겁니다. 이 염분이 좀 있죠? 예, 짭짤합니다. 예, 맛이 있을 겁니다. 뭐 맛이라기보다도 먹을 만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사포닌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이십니까? 번행초의 약성을 이용해서 발빠른 사람들은 재배도 하고 판매까지 한다니 놀랍죠. 식용으로는 더 인기입니다. 장아찌로도 담고 발효 음식으로 먹기도 하고 번행초 아는 사람은 안다는 거죠. 여기 저 보라색 꽃이래 보이는데, 예. 아, 이건 산에서 흔하게 보던 저 하고초, 꿀풀이라는 종류의 꽃과 아주 흡사하게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꿀풀이라고도 하는 하고초, 바로 이런 꽃입니다. 모양만 단순히 보면은 예. 하고초와 비슷하죠. 꿀풀과. 예. 이는 순비기 나무라는 것입니다. 예, 순비기 나물입니다. 예. 꽃 모양새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보세요. 잎은 전혀 다릅니다. 나무. 예, 나무. 예, 아, 나무입니까, 예. 이게? 꿀풀은 풀인데 예. 이 순비기 나무는 나무입니다. 목본입니다. 아, 꽃을 한번 보시죠.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순판이 아래에 있고 네. 그다음에 암술과 수술이 위쪽에 있는 예, 예, 아주 그 생겼네요. 독특하게 생긴 꽃이죠. 예. 잎과 가지는 향기가 있어서 욕탕제로 쓰이고 만영자라고 불리는 열매는 진통제와 안구질환용 약재로도 쓰이는 순비기나무. 염분에도 강해서 바닷물이 닿아도 끄떡없습니다. 더위가 시작되면 펴서 늦여름까지 머물다 가는 여름꽃 순비기나무. 한여름의 추억으로 담아갑니다. 제철을 맞아 흰 꽃을 내민 이것은 갯방풍입니다. 동글동글 털실꾸러미처럼 생긴 꽃은 아쉽게도 이제껏 눈여겨본 적이 없었네요. 이 갯방풍은 통상적으로
중풍 예방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게 향기가 좋아서 욕탕제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부인병에도 좋고 피부병 또한 그 감기에도 다소 효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잎이 참 두껍고 질겨 보이죠. 거칠게 보이지만 겉절이로 먹어도 제격이고 어린 잎은 매운맛과 향기로운 단맛이 있어서 생선회와 잘 어울린다는 것은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갯방풍은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에도 꿈쩍 않는 박용 씨. 대체 어떤 꽃이기에 이리도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박사님, 이거 꽃이 상당히 독특하네요. 아, 그렇죠. 예. 이거는 참골무꽃이라는 것입니다. 참골무. 이름 참 정겹네요. 허리 숙여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꽃. 사진가가 풀밭에 들어놓을 만하죠? 꽃이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이쁘기 때문에 시내의 이 내륙 지역에 보면은 관상용으로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도 길고. 실제 왜 우리 골무라고 생각하면은 왜 바느질 할 때 왜 쓰는 그렇죠. 골무 이런 네. 부분이 생각나는데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지금 열매를 이렇게 보시면은 예. 열매가 둥근 모양의 어떤 예, 예. 골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 모양으로 예, 해서, 그렇죠. 예. 열매 모양의 골무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무꽃이라고 예.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잠시 허리 굽혀 발 아래를 내려다보면 바닷가에서도 이렇게 보석 같은 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여름 데워질 대로 데워진 모래땅에도 꽃은 핍니다. 샛노란 여름을 품은 갯순박입니다. 여기는 페랭이라고 합니까? 저 상당히 그렇죠. 페랭이꽃 야가- 닮았죠. 예. 꽃잎이 상당히 잘게 갈라져가 있죠. 예, 그래서 상당히 술페랭이라고 그럽니다. 술페랭이. 예. 우리나라 꽃잎 끝이 깊고 가늘게 갈라지는 술페랭이 꽃. 해안가만이 아니라 산과 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데 향이 짙고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 인기 있는 꽃입니다. 이 무릇도 양지 바른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잘 자라는 흔한 꽃이죠. 옛날엔 어린 잎을 엿처럼 졸여서 구황식물로 먹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무릇입니다. 무릇. 종처럼 생겼고 꽃이 청청이 이렇게 나가 있죠. 네, 청청청 예, 올라 예, 계단처럼. 예. 예, 그래서 청청잔대입니다. 청청잔대. 예, 청청잔대. 예. 층층잔대.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 꽃들과 부쩍 친해진 느낌이죠. 2교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야생화를 보려면 밖으로 나가라? 꼭 그래야만 할까요? 사람이 나가는 대신 전국의 야생화를 마당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야생화만 무려 600여 종. 야생화 같으면은 사실 보통 발밑에 밟고 다니는 게 야생화지 않습니까? 예, 예. 한데 요거는 이 지역에서나 또 잘 없는 겁니다. 요 한라개승마. 한라라는 이름이 앞에 예, 들어가는데 이 지역에 많이 없습니다. 한라산이나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또 될 수 있나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이걸 씨앗을 가져 나와서 이 지역에서도 이제 그 무태서도 예.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갖고 이건 대량으로 판매를 합니다. 대량으로 판매도 예, 하고. 지금. 예.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한국 특산식물 한라개승마. 한라산에 분포하며 주로 냇가의 바위 틈에서 자랍니다. 그 다음에 그 꽃장포. 근데 오늘 박사님 오셨으니까 확실히 이제 제가 좀 물어보고 꽃장포, 돌장포 어느 게 맞습니까? 이거는 꽃장포라고 그럽니다. 창포가 아니고 예, 예. 꽃장포라고 하는 게 예. 정확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저는 참 오래전부터 이명으로 그래 알고 있었는데. 돌창포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그건 이제 계곡에 예. 바위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돌창포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꽃장포라는 게 정확한 우리 국명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 좋은 거 알았네요. 그렇습니까? 예. 꽃창포가 아니라 꽃장포입니다. 꽃장포. 강원도와 평안도에서 주로 자라는 귀한 꽃인 만큼 안주인 김말순 씨가 가장 아끼는 꽃입니다.
아니 이거는 저 우리 흔하게 보는 토끼풀처럼 보이는데 이 토끼풀 종류는 맞나요? 아닙니다. 토끼풀이 아니고 제주도 달구지풀입니다. 예. 이게 달구지풀인데 제주 달구지풀은 왜 달구지풀이냐 하면요. 이 제주도에는 마차가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달구지가 다녀도 야는 죽지 않고 산다 해서 달구지풀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사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주 달구지풀이죠. 예. 제주도가 아니고 제주 예, 예. 달구지풀. 그래서 예. 한라산 제주도에 주로 예. 자생하는 그런 예, 예. 이와 비슷한 그 동속 식물로 네. 이렇게 보면은 그 백두산에 보면은 달구지풀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북쪽에 있는 백두산에는 달구지풀, 예. 그리고 한라산 그 제주도에는 제주 달구지풀 이렇게 특상 식물이 각각 그 자생을 하고 있는 거죠. 무태선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꽃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밟히고 밟혀도 이겨내는 생명력 강한 기특한 녀석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애정을 쏟다 보니 꽃주인은 1년 365일 꽃밭에 살아야 합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이 하우스에서 있지 않으면 풀밭이 됩니다. 예, 최소한도 하루에 3시간 이상 봄부터 가을까지는요. 그냥 오시는 분들한테도 15년 전부터 야생화에 관심을 둔 김만순 씨. 천천히 시간이 있어서 물을 큰 사고로 건강을 잃은 뒤 아예 시골로 들어와서 꽃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손 마디를 한번 보세요. 여자 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곱디곱던 손은 거칠어지고 투박해졌지만 육체의 건강을 되찾았고 삶의 활력도 생겼습니다. 정말 제 동반자죠. 너무 행복합니다. 예. 아침에 어떤 때 밤에 잘 때요. 누웠다가 내일 가서 뭘 해야 되는데 생각으로 어떤 거 분을 갈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이 생각으로 1시, 2시까지 잠을 설칠 때가 있고 날 새면 5시 반 넘으면 여기 제일 먼저 쫓아오는데 여기 와서 자꾸 이제 오래 있고 빨리 안 가니까 우리 신랑이 안에 불을 안 달아주대요. 어두워도 안 온다고. 그리고 또 여기만 계속 있는다고 어떤 데는 삐치 가지고 꽃하고만 살지 반찬이 참 형편없네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 질투를 해요. 꽃한테도. 야는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우리 당연히 질투하겠는데. 예, 질투합니다. 그래도 그만큼 남편분께서 뒷바라지를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예. 우리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하원을 이렇게 꾸미실 수 있고. 그렇죠. 남편 도움 없이는 아까 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둘이 같이 한다고 봐야죠. 예. 화병에 담긴 화려한 꽃이 아니라 남을역 잃은 소박한 꽃이 좋습니다. 그녀의 끝없는 야생화 사랑, 인생 2막도 새롭게 꽃 피웠습니다. 자, 그럼 3교시 시작해 볼까요? 여기는 영천 보현산입니다. 높은 산의 일기는 변화무쌍합니다. 짙은 운무가 산을 통째로 삼켜버렸다가 다시 토해내는 것도 순식간의 일입니다. 지금 그 산에 오니까 상당히 색다른 꽃을 봅니다. 여기도 지금 흔하게 보이는 듯하지만은 예. 나리꽃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나리꽃 예. 닮았죠. 예. 이게 바로 하늘 말라리 칼입니다. 하늘말라리. 꽃이 하늘을 보고 있다 해서 아하. 하늘 말라리. 그리고 꽃이 가운데를 향하고 있으면 중날이라고 그럽니다. 중나리. 예. 예. 그리고 땅을 보고 있으면 땅날이라고 합니다. 땅나리. 아, 그러면 이름이 참 재밌게 지어졌죠. 하늘, 중, 하, 땅 이런 예. 식으로 세 예. 가지로 구분이 되네요. 그렇죠. 다 나눠져가 있죠. 새털처럼 가벼운 꽃잎의 주인공은 꿩의 다리. 한 가지에서 3개씩 모두 9개의 잎을 가졌습니다. 꿩의 다리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삼지구엽초랑 아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삼지구엽초와 유사하기 때문에 아. 흔히 삼지구엽초로 오인을 하고 예. 채취해 가시는 분들이 많죠. 삼지고엽초만한 효능도 혹시 발휘할 수 있나요? 꿩의 다리는 동의보감에 보면은 예. 꿩의 다리가 이제 삼지구엽초를 대용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문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 실제적으로 저것도 이제 강장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강장의 효능은 있겠지만은 예. 아무래도 삼지구엽초보다는 떨어지겠죠. 예. 어린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쓰이고 감기나 두드러기, 장염 등의 약으로도 쓰이는 꿩의 다리. 열매도 귀엽죠. 그새 또 다른 꽃을 찾았군요. 사진작가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푸른 여로. 개구리 발바닥처럼 생긴 여름꽃인데 주로 깊은 산속 반음지에서 삽니다. 여기 흰 여로도 보입니다. 비듬이나 옴 치료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독성도 품고 있으니 조심하세요. 저또 독특하게 생긴 게 있네요. 그렇죠. 하늘로 치솟아서. 예, 그렇죠. 냉초라는 풀입니다. 냉초. 예, 냉한 데 쓰는 풀이다 하는 이야기죠. 아, 냉한 데 쓰는 겁니까? 예, 아주 냉하다, 찬데. 예. 그러니까 부인병에 상당히 좋은 그 약초입니다. 아, 꽃은 둥글다라는 편견을 깬 긴 막대 모양의 꽃입니다. 아주 작은 꽃잎들이 줄기를 감싸고 잎도 적게는 3장에서 많게는 8장까지 줄기를 감싸며 돌려나는 모습입니다. 여기 큰 까치 수염도 있습니다. 이 녀석은 어디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 만나기 쉬운 꽃입니다. 관상용으로도 좋지만 이 역시 어린 잎은 먹을 수 있습니다. 조금 독특한 꽃이네. 아주 작고 앙증 맞고. 그렇죠. 네. 이게 미역줄나무라는 것입니다. 아, 미역줄나무. 예, 미역줄나무. 튼실한 덩굴에 줄기마저 흑자색의 미역줄기를 닮아 미역줄나무라고 부른다는데요. 미역줄나무는 높은 산, 양지 바른 곳에서 나고 자랍니다. 이게 좀깨잎나무입니다. 좀깨. 좀깨잎나무. 아, 예, 좀깨잎. 예, 잎이 이제 깻잎을 닮아가지고 예, 예. 좀깨잎나무라고 그러죠. 예. 풀처럼 생겨도 얘는 목본, 나무. 목본입니까, 이게? 예, 나무죠. 어허. 지금 위에 저기 보면은 올라와 있는 것들이 네. 이삭화서 뭐, 꽃입니다, 저게. 아, 저게 꽃입니까? 뭐, 그렇죠. 뭐 솜털처럼 고래 달렸는데. 그렇죠. 물 밑에선 봉선화야. 이 노랫말에 나오는 봉선화과의 물봉선입니다. 주로 산골짜기 물가에 사는 한해살이 풀이죠. 이놈은 털 개모루입니다. 얼핏 개모루와 흡사해 보이지만 줄기와 잎 뒤에 잔털이 나 있어 털 개모루라고 부릅니다. 수액 속에 간 기능을 좋게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개머루가 있다면 개다래도 있습니다. 보통 개자가 붙으면 못생겼거나 못 먹는 식물을 말하는데요. 약성을 품고 있어 한방에선 용한 약재라고 합니다. 초록 일색의 지루한 여름산에서 만난 꼬마 손님, 애기 똥풀입니다. 잘라볼까요? 예. 아, 이 노란색이 나오네요. 그렇죠. 유접이 예. 애기 똥처럼 생겼다 이래가지고 아. 애기 똥풀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방긋방긋 웃음을 터뜨릴 것 같은 애기 똥풀. 어느 시인의 말처럼 자세히 봐야 예쁘고 오래 봐야 사랑스러운 것이 바로 야생화입니다. 쉬는 시간 없이 바로 4교시로 갑니다. 이번 시간엔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꽃 무궁화입니다.
우리 자생했던 그러니까 원종 무궁화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아우 찾죠. 아, 제가 그래요? 그래도 예. 그 텔레비 시작할 때 예. 첫 방송 애국가 나오고 아, 끝날 때 애국가 나올 때 늘 나오는 게 무궁화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그런데 늘 보던 무궁화 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무궁화인데 제가 그래도 어떻게 못 찾겠습니까? 그래도 여기 너무 많은 품종이 개량되어 있기 때문에 예. 찾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아 저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 한번 예. 보십시오. 예, 이거는 너무 색다르게 개량을 했고 예. 예, 이거는 흰색 자체는 제가 잘 보지 못했던 그렇죠. 그런 부분이 예. 이또 마찬가지고. 아, 요게 우리 지금 늘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예. 그런 우리 제가 알던 무궁화인 것 같습니다. 요거 만든지 어떻게 바로 아시네요. 그래도 제가 그래도 예. 이 거의 반세기를 제가 무궁화를 쳐다봤는데요. 예. 사실은 이 무궁화 많은 품종이 개량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무궁화 예. 그러니까 모종을 찾기가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은데 우리 무궁화를 이렇게 보면은 꽃잎이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량종은 보니까 예. 견무궁화 그래서 예. 수십 장이 잎이 예, 있는 것도 예. 있겠죠. 예. 그리고 꽃술이 이렇게 보면은 그 미색이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도 보면 잎 가장자리에 결각이 상당히 많이 져 있죠. 예. 예. 요게 바로 모종에 가까운 가장 가까운 종이 우리 무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무궁화라는 꽃 이름은 언제부터 쓰였습니까?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 식물학계에 무궁화라고 보고를 처음 한 것은 지난 1937년도입니다. 아,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예. 조선식물향명집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무궁화라고 처음으로 이제 식물학계에 예. 보고가 기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 얼마 되지 않았죠, 사실은. 예. 그렇지만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자연스럽게 무언중에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특정 시기에 국화로 지정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꽃이 된 무궁화. 알고 나니 더 애착이 가는데요. 이런 무궁화에도 또 다른 변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무궁화차. 우리 꽃 알리기의 한 방법으로 말이죠. 꽃이 막 핀 무궁화를요 예. 따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암술가수소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요즘에 꽃 예. 알러지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예, 예. 그거를 자연 발효 기법으로 해서 예. 이렇게 차로 만들었습니다. 그 맛도 상당히 좋겠는데 한번 예. 일단 맛 좀 예, 보겠습니다. 한번 예. 맛보시죠. 무궁화로 만든 철학. 과연 어떤 맛인지 궁금한데요. 상당히 고소합니다. 예, 그 녹차하고 보이차가 그렇죠. 이게 발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예.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부작용도 없으면서 효과는 배가하고. 아, 예. 이 발효차라고 해야 되네요. 네, 네. 그래서 보이차가 구수하지 않지 예, 예, 예. 않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무궁화가 분명 예. 무궁화로 이래 가지고 네. 좀 신기해요. 무궁화차는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이번엔 여름하면 떠오르는 꽃, 연꽃을 만나봅니다. 지역마다 연꽃 단지를 만들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연꽃을 구경하는 건 쉬운 일인데 과연 연꽃은 어떤 꽃일까요? 하셨는데 연꽃은 전체 수령과에는 9종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연꽃 종류는 한 종이 딱 있죠. 연꽃 속이라고 그럽니다. 연꽃 속에는 예. 연꽃 한 속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색깔에 따라 가지고 백년과 홍년 이렇게 편의로 나누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명은 연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표성을 띠는 연꽃인가요, 이게? 그렇죠. 연꽃은 연꽃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고. 예, 연꽃은 이제 우리가 수련이라든지 예. 뭐 이 각시 수련, 예. 노랑어리연 예. 등해서 종류가 9가지가 있는데 예. 전부 다 다른 종입니다. 각각의 예. 종이죠. 속도 다른 속입니다. 뿌리, 즉 연근은 조리해서 반찬으로 먹고 잎은 연밥 지을 때 쓰고 종자인 연실은 생으로 먹어도 고소하고 담백하다고 하니 연꽃은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안개 낀 해변에서 뭔가를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아주 귀한 식물을 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귀하다라면 어느 정도 귀한 식물이? 이 식물은 일과 일속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한 과에 귀하네요. 우리나라에 한 종밖에 없는 아주 네. 희귀한 식물이죠.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에서 이 식물은 전체적으로 멸종 위기종으로 선정을 해놨는 그런 종입니다. 멸종 위기종이라고요? 남가세라는 아주 귀한 식물입니다. 모래사장에 바짝 엎드려 기듯이 줄기를 뻗어나간 바로 이 녀석. 아니, 이분이라고 불러야 할 이 풀이 남가세입니다. 꽃도 손톱만한 크기로 앙증맞습니다. 이마저도 오후가 되면 잎을 다물어버려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열매가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열매가 아주 네. 귀한 열매입니다. 몇 년 전에 외국에서 임상 실험을 했는데 남자들한테 강정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열매를 갖다가 이 강정제로 사용을 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부가 남아 있는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무분별하게 채취를 해서 자꾸 점점 없어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소를 보여줄 수 없었던 겁니다. 대문짝만하게 모자이크를 친 이유죠. 혹시 알더라도 모른 척, 보더라도 그냥 눈으로만 감상하세요. 그게 바로 꽃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드디어 쉬는 시간. 아니 근데 풀꽃 박사님은 어디 가시고 혼자... 박사님. 글쎄요, 박사님께서는 또 이 술을 또 안 좋아하신다 해가 술을 좋아하는 또 제가 또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술이라 하면 다 좋아하기 때문에. 애주가 사진작가의 발길이 닿은 장소는 포항시 도심을 한참 벗어난 작은 시골 마을. 마당에서부터 여느 여염집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네, 얘는 있잖아요. 이게 식전에 이렇게 채취를 해야 돼서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잘라왔는데 오후 되면은 꽃이 다 지어요. 이게 지쳐요. 노란 달맞이 꽃에 보라색 치꽃까지 준비부터 눈이 즐겁습니다. 그런데요. 생화로 많이 술을 담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차듣듯이 이래 듣는다 하는 건 오늘 또 여와 처음 봅니다. 이거는. 근데 전통주에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예. 생꽃보다는 이렇게 말린 게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책에 이렇게 보면 말린 꽃으로 많이 넣거든요. 무려 9번을 반복해서 덮고 식히고 반 정도보다 덮고 더 식히고. 약간 건조된 상태가 돼요. 먹고 싶을 때 담으면 되는데 이렇게 덮는 건 생화가 가진 색과 성분을 그대로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군요. 이제 맵쌀 가루를 뜨거운 물로 반죽합니다. 근데 뭐 도넛처럼 이래 만드는 이게 뭐 하는 건데? 얘가 그래서 이름이 구멍떡이에요. 구멍 떡 만드는 예. 뭐야 그거? 호박같이 만들어야 좋은 거예요. 꽃술은 이양주로 2번 빚는 술입니다. 곡물을 발효시킨 밑술에 다시 한번 덧술을 넣어 숙성시키는데요. 밑술의 재료로 쓰일 쌀풀을 만드는 중입니다. 이렇게 구멍떡을 만들어 익히면 더욱 부드럽고 연한 풀을 쓸 수 있습니다. 술 맛을 좌우한다는 이 집만의 비법으로 만든 누룩이 등장할 차례. 밑술. 예. 그러니까 술을 하기 위한 밑술. 아니 근데 꽃술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예. 꽃은 뭐 안 보이고 뭐.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발효 3일 시킨 다음에 꽃은 덧술 담글 때 넣을 거예요, 지금.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근데 이거 치대는 것도 30분? 40분 정도. 40분. 예. 누룩과 쌀풀을 섞어 술을 담급니다. 항아리나 이게 이렇게 3일 동안 무거우니까 발효되면 밑술이 되는 거죠. 허리 다치시겠다. 미리 발효시켜 만든 밑술로 덧술을 담글 요량입니다.